자, 오늘은 2024 수능 수학에서 미적분 4점짜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8, 29, 30번 문제입니다. 28번 문제를 보면은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면 fx가 있는데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러한 함수고 그 다음에 모든 양수 t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fx를 먼저 살펴보면요. f 미분해보면요. 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뭐죠? 마이너스 32 x 제곱 뭐 이렇게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여기서 디테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요. 어떤 함수죠? 감소 함수라는 거예요. 그죠? x값과 상관없이 항상 감소하는 함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래프 개형에 신경 쓰지 말고. 왜냐?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감소함수란 얘기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는데 딱 그으면은 2번 만난다는 거야. 무조건. 한 번, 2번. 그쵸? 그러니까 얘가 감소함수구나 라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 지나온 점을 다시 지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러니까 그림을 굳이 잠시만요. 여기를 t라고 놓을게요. 그림을 굳이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가면 돼. 예.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가면 됩니다. 가면. 이런 식으로. 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럼 x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야겠어요? 자, 양수 t라는 값을 함수 값으로 갖는 게 단 하나만 존재해야 되잖아요. x가 0보다 클 때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슨 함수가 돼야겠어요? 증가 함수가 되면 됩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있는 다른 조건을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gt 플러스 ht는 k라는 어떤 상수값이 나온대요. 요게 사실 처음에 들으면은 뭐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한다고 했죠. 무조건 이렇게 돼야지 2번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양수 t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gt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gat이 ht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GT와 HT가 양쪽으로 0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GT 플러스 HT는 항상 값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K라는 값을 상수 K라고 되어 있고 이 K라는 값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일단 아무 숫자나 상정해 볼게요. 왜냐? 이게 어떤 함수인지 어떤 그래프가 되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K에다가 내가 맞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쉬운 숫자 하나를 넣어본다고. 예를 들면 0 같은 거. K가 0이라고 해볼게요. 그죠? K가 0이라고 하면은 자, EGT 플러스 HT는 항상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HT는 마이너스 EGT가 돼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T라는 양수값과 만나는 그 F 값을 함수 값을 갖는 x 값이 마이너스 2gt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가 1대 2가 되고 함수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자, 여기 있는 함수랑 여기 있는 함수가 모양은 똑같아.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은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것만 차이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 x가 0보다 클 때는 f가 어떻게 되냐면 자, fx는 뭐가 돼요? 자, x의 간격만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함수에다가 자, 여러분들 함수 값은 자, x가 2배가 돼야 함수 값이 같아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려면 x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떤 fx랑 함수값이 같은데 x는 그보다 2배 큰 값을 넣어야 함수값이 같아져. 자, 여기다가 요거보다 2배 큰 걸 넣어야, 그죠? 2x를 넣어야, 여기다 2x를 넣어야 함수값이 같아져.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f2분의 1x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x가 0보다 클 때는 여기에서 자, 다 똑같고 2분의 1x를 대입해주면 돼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둘이 자, 봐보세요. 얘는 감소함수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 증가함수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으면서 가로축만 2배로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된다? 뒤집어 놓는다. 위아래를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x 대신 2분의 1x를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2의 x제곱 2x 2의 x제곱 이런 식으로 x가 0보다 클 때는 f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지금은 k가 0이라고 가정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해보면 자, 적분해보죠. 0에서 7까지 2x, 2의 x제곱 dx 하면요. 이거 적분 쉽죠? 2의 그냥 x제곱에다가 0, 7이잖아요. 그러면 2의 49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답이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지만 우리가 뭘 알았어? 이거 2의 x제곱에다가 7 한 번 넣고 0 한 번 넣네? 근데 이게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여기가 7이 아니라 뭐만 되면 돼? 2가 되면 되잖아요. 아, 얘가 2였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찰나에 우리가 이거는 어떤 생각으로 요 식을 찾았던 거였죠? K가 0이라는 생각으로. 그치만 K가 0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K를 조절해가지고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해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K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보세요. K가 0이었다면 얘네 둘이 딱 붙어 있죠. 이게 1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GT 있고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20t가 되는데 얘네 둘이 0을 기준으로 더했을 때 자, 더해서 0이 되면 1대 2고요. 그죠? 근데 더해서 1이 되면요. 1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1이 있고 2GT가 있어서 1대 2이면서 여기 1이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래야 GT하고 마이너스 2GT GT하고 HT를 더했을 때 EGT하고 HT를 더했을 때 1이라는 숫자가 남는다고요. 자, 그러니까 자 함수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긴 그냥 내려오는데 여긴 그냥 올라가야 돼요. 그럼 이 사이의 간격에서는 뭐가 돼야 돼요? 항상 0인 함수가 되는 거야. 왜냐? 여기 무슨 얘기가 있어요? 양수 t에 대하여 이 fx는 t라는 방정식은 항상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튀면은 실근의 개수가 2개가 아닌 양수 t가 생기니까 여기는 그냥 0인 상수함수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이쯤 되면 눈치가 싹 와버리죠. 그러면 0에서 7까지 얘를 적분을 하는데 자, 0에서 7까지 얘를 적분을 하는데 나는 사실상 여기에서 7이 아니라 2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즉, 시작점에서부터 7까지가 2칸밖에 안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간격이 몇이 돼야 되는 거예요? 5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0에서 5까지는 상수함수 0이야. 그러니까 적분값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 녀석이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 5에서 7까지 f dx가 된 값이 돼야 되는 거예요. 0에서 5까지는 어차피 적분해서 0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5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5부터 요 함수가 시작된다는 거죠. 5부터. 그죠? 자, 그러면 F8, F4, F9는 결국 이 함수인데 5에서부터 시작할 거니까 사실상 요 함수에서 F3분의 F4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요. F3분의 F4 하면은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6분의 8이잖아요. 그죠? 약분하면 3분의 4. 요거밖에 없죠. 다른 거 그 뒤에까지 계산해봐도 2의 7제곱이 또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바로 3분의 4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는 함수의 개형에 신경 쓸 필요 없고, 감소하는구나. 그렇다면 저기선 증가해야겠구나. 요거 조금 체크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b가 1대2로 일정하구나. 라는 것만 체크해주면서, 여기가 k가 아니라, 여기가 k가 아니라 다른 숫자가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이 k를 찾는 게 중요한데 일단 k가 뭐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쉬운 숫자를 먼저 넣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계산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알면 더 빠르고 편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설을 보면은 당연히 이런 실패하는 과정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지금 문제를 풀 때 실패하는 과정들이 있었죠? K에다가 내가 0을 넣었어. 내 마음대로. 그죠? 내 마음대로 0을 넣고 해봤더니 안 돼. 근데 그 해보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가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해보면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요. 자, 29번 문제고요. 자, 29번 문제는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해야 할 것들이 많고, 그리고 뭐 계산도 은근히 있고 막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돼가지고 부호도 생각을 좀 해줘야 돼가지고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끈기 있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해낸다, 요런 문제예요. 자, 여기 보면요. 자, 등비급수가 있는데 각각 수렴하고, 그러니까 공비가 자,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얘기죠. 수렴하니까. 그렇게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AN, BN이 시그마 AN 곱하기 시그마 BN이랑 값이 같대요. 요거 사실은 안 되죠.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쵸? 우리가 급수 혹은 수열의 합 이런 거 할 때 시그마의 성실로 이거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안 된다는데 지금은 이게 되는 조건이래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먼저 풀어보면요. 자, 앞에 있는 요 녀석은 1-RA, RB, 공비를 RA, RB라고 할게요. A, B는 자, 1-RA분의 A, 1-RB분의 B. 자, 요게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A, B 약분해주고 넘기면 1-RA, RB 플러스 RA, RB는 1-RA, RB 이렇게 됩니다. 없어지고요. 넘기면 2RA, RB 마이너스 RA 마이너스 RB는 0. 이런 식이 나오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조건을 보면요. AN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역시 AN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는 RA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 클루가 되는 겁니다. 그쵸?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통해서 우리가 RA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RA라고 안 하고 그냥 R이라고 할게요. 귀찮으니까. 자, 그러면 절대값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전체 절대값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 안에만 절대값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요 안에 절대값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자, 얘가 전체 절대값이 되어 있으면 다 더한 다음에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데 안에 절대값이 되어 있다는 거는
요 안에 각 항의 부호에 따라서 그 합이, 급수의 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근데 자, 29번 정도 문제 풀 정도 되면은, 그죠? 우리가 이제 눈치가 있잖아요. 문제도 많이 풀어봤고, 여기서 공비가, 양수인 공비가 나오겠나요? 안 나오겠죠. 당연히 안 나오겠죠. 해봐도 됩니다. 해봐도 되는데, 어떠한 조건들 때문에 당연히 안 될 거예요. 한번 해봐 볼까요? 자, 선생님은 이 문제를 이제 선생님도 시간을 정해놓고 수능 이후에 풀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 풀 때는 당연히 공비가 음수인 케이스부터 먼저 했습니다. 공비가 음수인 케이스부터 먼저 해봤고, 거기서 RA 값을 찾았어요. 근데 만약에 양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실제 시험 때는 이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수능 볼 때 정도 됐으면 눈치가 있잖아요. 여기 절대값이 있는데 공비가 양수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죠? 양수가 나올 리는 없다. 자, 그러면 자, 공비가 양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그냥 3 곱하기 1-r 제곱분의 ar은 7 곱하기 1-r 세제곱분의 ar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되죠? 이렇게 약분되고 하면은 3-3 r 세제곱은 7r 마이너스 7r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넘어가면은 4r 세제곱 마이너스 7r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4, 0, 마이너스 7, 3, 1, 4, 4, 4,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 해서 r-1에다가 4r 제곱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자, 근해 공식 이용하면요 4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그러니까 4네요. 그죠?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2 또는 4분의 6 또는 1 R의 값이 이렇게 3개가 나왔거든요. 그죠? 근데 자 R은 이거 지금 수렴하는 급수의 공비잖아요.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 1보다 그 안에 있어야 되죠. 이거 탈락.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공비가 0보다 공비가 0보다 클 때로 지금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수 안 된다. 되는 게 없는 거죠. 자, 이래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공비가 음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공비가 음수라고. 물론 여기에 여러분들, 여기 절대값 같은 거 좀 있어줘야 되는데, 부호가 같으니까 그냥 이대로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절대값이 있으면은 얘네 둘이 부호가 결국은 같아지니까, 예. 첫째 항이 음수면, 자, 공비가 양수면, 첫째 항이 음수면 쭉 음수로 가는 거고, 첫째 항이 양수면 쭉 양수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얘네 둘이 둘 다 안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은 부호가 싹 다 같아져가지고, 좌변이 음수면 우변도 음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생각 안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뭐다? 공비는 음수여야 된다. 공비는 음수여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얘는 공비가 음수여도, 자, AN의 공비가 음수여도, 얘는 지금 2n이니까 R제곱이 공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부호하고는 딱히 상관은 없습니다. 부호하고는 딱히 상관이 없는데, 얘가 이제 부호가 좀 달라지죠. 자, 저거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그러니까 부호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공비가 음수면은 왔다 갔다 해야 정상이잖아요. 부호가 풀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는 부호가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 공비가 R제곱이니까. 근데 얘는 R세제곱이니까 공비가 R세제곱이니까 부호가 왔다 갔다 해야 정상인데 거기 뭐가 씌워져 있어요?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그죠? 그러면 부호가 왔다 갔다 해야 정상인데 부호를 안 왔다 갔다 하려면
얘가 공비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R세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R세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공비가 그냥 R제곱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주면 1-R제곱분의 AR 3은 7 곱하기 1 플러스 R세제곱분의 AR 제곱인데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첫째 항 AR하고 AR 제곱 있죠? 얘네 둘이 부호가 어때요? 얘네 둘이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죠? 얘네 둘이 부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 약분하고 이렇게 하면은 3 플러스 3R 제곱은 7 마이너스 7R 마이너스 7R 플러스 7R 제곱 이렇게 되고요. 4R 제곱 마이너스 7R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4, 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1 넣으면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3, 3, 0 이렇게 돼서 자, R 플러스 1에다가 4R 제곱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나오고, 요거 근해 공식 써보면 4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이니까 얘도 똑같이 그거 나오죠? 잠시만요. 네, 그렇죠. 여기 이거 플러스인데 나 왜 이랬지? 이게 마이너스네, 그러면? 요렇게 돼. 어? 자, 아까 여기 플러스여가지고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어쨌든 다 안 됩니다. 아까 케이스는. 자, 그죠? 2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4분의 여기 지금 이게 R이 0보다 클 때라고 생각하고 한 건데 요거 안 되고, 어쨌든 이렇게 돼서 여기서는 R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분의 3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얘가 되는 거잖아. 그쵸? R이 마이너스 2분의 R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RA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넣어보면 이제 이렇게 넣어보면 마이너스 RB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RB는 0이고요. 그쵸? 그럼 2RB는 2분의 1이니까 RB가 4분의 1이 돼요. 공비가 4분의 BN의 공비는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마저 풀어보면요. 자, 색깔 좀 달리 할게요. 헷갈리니까. 자, 일단 B에는 B 곱하기 4분의 1의 n-1 제곱이고요. 여기는 B 곱하기 4분의 1의 2n-2 제곱이고요. 여기는 B 곱하기 4분의 1의 3n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B 전부 약분해주고 하면요, 결국 시그마 이거 그냥 B라고 할게요. 이거. B의 n-1 제곱 더하기 B의 2n 플러스 1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거 풀어보면 1-4분의 1분의 1 더하기 1-16분의 1, 그 다음에 1 넣으면은 B의 세제곱이니까 6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3분의 4 더하기 15분의 4분의 1이니까 60분의 1인가요?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60분의 81 이렇게 되네요. 여기다가 120을 곱하면 답은 16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조금 센스가 있으면 AR 즉 급 AN의 공비가 음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가겠죠.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자, 다음 30번 문제는요. 지금 30번 문제 보면은 자, F'이 나와 있어요. F'이 나와 있는데 F'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함수 좀 살짝 그려볼게요. F가
이렇게 생겼어요. 사인이 양수인 구간에서는 2분의 1 사인 2x 이렇게 생겼고요. 사인이 음수인 구간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2x 이렇게 생겼네요. 이게 F'입니다. F'이 그러니까 파이까지는 이렇게 가다가 파이가 넘어가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f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그려볼까요? 아니다. 요거 fx라는 점을 그 함수를 그려보기 전에 이 hx라는 함수를 좀 볼게요. hx가 보면요. hx가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려면 그럼 x가 a일 때 어떻게 돼야 돼요? 극대나 극소가 되려면 도함수가 0이 되는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도함수가 0이라고 무조건 극대 극소가 되나요? 아니죠. 그 도함수가 0인 점에서 뭐가 돼야 돼요? 도함수가 0인 점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죠?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hx는 fx-gx입니다. 여기다가 a를 넣으면 무조건 0이 돼요. 그쵸? 맞잖아. a,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gx인데 얘도 그럼 a,fa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연히 0이 되지만 0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부호가. 그죠? 자, 그러면 h 두 번 미분한 거 아니죠. 여기서 잠시만요. 그러면 fx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걸 토대로 fx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는 그냥 코사인이겠죠? 코사인 함수를 이렇게 가다가 자, 그 다음엔 역코사인 함수가 돼요. 역으로. 그죠? 뒤집어진 이렇게 코사인 함수가 되거든요. 이게 fx라고 돼 있는 건데 이게 fx가 되면 안 되죠. 왜냐? fx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불연속한 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그냥 올려서 붙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돼요. 자, 이거 하고 자, f는 a,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럼 여기가 a인 거예요. 그죠? 그럼 이 a라는 점에서 이게 부호가 fx-gx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바뀌고 있나요? 안 바뀌고 있죠, 지금. 자,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fx와 gx가 스쳐 지나갈 뿐 뚫고 지나가진 않잖아요. a라는 점에서는. 그죠? 근데 이게 다른 접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a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두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가 스쳐 지나갈 뿐 교차하진 않는다고요. a에서. 자, 그러면 접점에서 이 함수를 뚫고 지나가려면 그 점이 뭐가 돼야 될까요? 그 점이 뭐가 돼야 돼요? 변곡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y는 x 세제곱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서 변곡점에 0에서가 변곡점인데 여기서의 접선은 이 함수를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이 원래 함수 f의 변곡점을 찾는 문제예요. 자, 변곡점을 찾는 문제라면 f는 별로 필요 없죠? 우리 다시 돌아와서 우리 처음에 했던 요 함수 있죠? 이게 f'x거든요, y는. 그죠? 이 y는 f'x에서 우리는 f 두 번 미분한 함수가 필요한 거니까 그것만 찾아주면 됩니다. 그것만.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미분할게요. 한 번 더 미분하면요. 코사인 EX가 되죠. 일단 여기서는 요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코사인 EX가 됩니다. 요런 식으로. 잠시만요. 저 왜 이렇게 올라가 있냐? y 프라임 x고요. 여기서 파란색을 하면 파란색으로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파란색은. 자, 여기 파이에서의 값이 지금 뚝 끊겨 있죠? 파란색 함수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파이에서 미분 불가능합니다. 이거 미분 불가능해요. 파이에서는. 그래서 이게 뚝 끊겨 있는 게 정상인 겁니다. 자, 그러면 y는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점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부호가 바뀌는 점들은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 그리고 여기서는 4분의 5파이, 그리고 여기서는 4분의 7파이. 그죠?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요. 그래프를 계속 그려보면 다시 이렇게 되거든요. 이 뒤로도 다시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또 끊겨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변곡점은 4분의 3파이,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계도함수에서, 자, 그러니까 변곡점도 똑같아요. 그 값이랑. 그 값은 결국은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그죠? 변곡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파이도 변곡점에 들어가요. 2파이도 들어가고요. 그죠? 그래서 A6는 4분의 파이 1번, 2번, 파이까지 4, 5 해서 6번 하면은 2파이가 되는 거고요. A6는. A2는 4분의 3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4분의 5파이에다가 파이분의 100이니까 해서 125라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4년도 수능 28, 29, 30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자, 문제가 조금 아주 정석적이고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조금의 센스들이 필요한 문제들이었어요. 센스가 조금만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오래 걸리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어가지고 좀 이렇게 막 문제집만 많이 풀고 그런 학생들보다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고 이런 거 중요한데,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풀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라든가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한테는 좀 문제도 좀 괜찮고 재밌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